예. 서영교 의원 얘기하는 사이에 박균택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마이크를 근데 예. 의원님 예. 지금 검찰에서 국민의 편, 법의 편, 정의의 편을 무시하고 지금 윤석열 편만 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어폰까지 나눠 쓰고 그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 들리셔야죠. 예. 자, 윤석열 편에 서겠다고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은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그러기도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이 친구가 그 내란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사적인 욕심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수괴가 예.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스스로가 내란 옹호 세력이 돼버린 그런 경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이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검찰이 예. 심우정은 지금 범죄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검사들은 뭐냐? 네. 그냥 참 앞뒤를 분간 못하는 뭐 바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그 피리 부는 소년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어떤 그 저 동네에 나타난 그 마법의 어느 청년 같은 인물이 피리를 불고 가니까 애들이 그냥 마법에 도취돼서 뒤따라가다가 저수지에 같이 빠져 죽는 이런 그 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쥐는 살아야 맞는데 저수지에 같이 빠져들고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고 함께 죽는 그 함께 순장당하는 모습을 취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범죄지만 네. 따라간 사람들은 바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의 편에 서야죠. 검찰총장이 그런 결정을 하면 검사장들이 그리고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근데 그런 목소리 한 번 없습니까? 오늘에야 이제 목소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그러면 실무 관행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비판하는 글이 점잖게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약한 건 맞는 것 같고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주말에 일선에 있는 어느 그 후배 얘기를 들으니까 검사장급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사표를 안 내고 좀 버티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한탄을 얻으라는 것인데 네.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 쌓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소리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예. 저게 국민이 살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서서 내부에서 한거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국민의 편에서 예. 역사의 편에서 진실을 얘기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예, 맞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특별히 윤석열에 관한 한 눈 감고 귀 막고 계속해서 봐줬잖아요. 예. 한쪽으로만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 법이 이 검찰이 공정한가 신뢰받을 수 있나 계속 의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란에도 이 동조하다니 사실 윤석열이 가장 믿는 게 검찰 아닙니까? 예. 이번에 내란에서 검찰의 역할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도 꼭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계엄이 발동되던 순간에 그 선관위에 뭐 검찰의 포렌식 요원이 올 거라고 얘기했다는 설이 있고 예, 또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김성훈이 영장 기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기소하는 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럴 때마다 의심스럽다 할 때 저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니까 그것도 다 어떤 내란의 옹호 세력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이제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계엄에서 그 엄중한 시간에 방첩사하고 전화한 대검 간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김주현 예. 민정수석이 뭘 했는지 그 정황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예. 결국은 내란에 그 동조했던 그 범죄 행위 네. 반드시 밝혀질 걸로 보고 네. 아마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하고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가장 경멸하던 검사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저런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돼 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김주현이었어요.
김주현이 검찰국장 시절에 윤석열을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국장이 김주현, 검찰과장이 심우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온갖 악담을 퍼붓던 사람을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시켰어. 네, 그렇죠. 의도가 분명 있어 보이는데. 아니 검찰들은 다 하나의 조직처럼 그렇게 벨도 없이 서로 싫어하던 사람을 갖다 놓고 또 김주현은 그 윤석열을 위해서 심우정을 조정하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에 확실히 아는 거죠. 검사 중에 윤석열과 같은 검사 그리고 김주현, 심우정 등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나. 이번에 심우정도 드러나고 김주현도 다 드러났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똘똘 말아서 확실하게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다리세요. 다 뽑혀요. 뽑히죠. 이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내주는 게 우리한테 더 긴장하고 검찰도 정리해야 되고 법원도 정리해야 되고 다 내란 세력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처단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란 죄는 아니잖아요. 네. 내란죄는 이제 사법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계엄령이 위법했냐 아니냐. 이거 뭐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으니 위법했고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정치활동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위법했고 위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랬으니까 위법하고 위헌하고 또 경찰과 군인 동원했으니까 맞잖아요. 위법하고 위헌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인 보내고 경찰 보내가지고 또 검찰 보내고 국정원 보내가지고 선관위 국가기관 무력화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도 거부했고요. 사법 시스템도 무시했고요. 계속 거짓말했고요. 거기에 계속 거짓말했고요. 요거는 차곡차곡 파면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재 판단이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법조계에는 많습니다.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내란 우두머리도 풀어줬는데 헌재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은 법원에서 법관으로 20년, 30년 근무를 하면서 나름 명예감을 인정받고 또 법 해석의 정확성을 인정을 받아서 고법부장 이상을 올라간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1개 재판부에서 조금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 같으면 조직이 있고 인원이 있지만 단독 건물에 9분의 재판관 그다음에 한 70명 정도의 연구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파워는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기관인데 만약에 내란범에 대해서 여기를 파면을 사유가 안 된다고 파면을 안 시키면 앞으로 탄핵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보호 본능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저희가 계엄 다음 날 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사권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 이걸 가지고도 다투고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걱정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마지막에 판사가 적어놨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걸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3개의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서영교 의원님은 대검을 가셨지만 저는 공수처를 갔습니다. 공수처 처장을 만나서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인지 사건이 아니고 고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인지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이 드러나서 이거 내란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 순서를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윤석열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민단체와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내란으로 함께 고발을 했고 함께 들어온 사건을 관련 있는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인지수사의 절차를 어긴 것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희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에 넘겼잖아요. 예. 그런데 또 지금 법원에서 다른 법관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문제 삼는 것도 조금 법의 일관성에서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법관의 그 태도를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을 이렇게 저기서 제기하니까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에 불과했지만 네. 그 앞에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세계재판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제가 다시 서영교 의원님, 예. 법원에서 네. 이상한 판결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동안 법원에서 5번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등등 해서 5번을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줬어요. 5번 내려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다 법관들 출신이잖아요. 이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 사유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내렸어?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하다고? 일반 국민들은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은 검사 실무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며칠 남겨두고 구속영장 청구해라 라는 거래요. 그래서 전부 다 알고 있고 이 판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헌법재판관들은 판사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내보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해? 이런 거 문제야. 그러면 더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단단히 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전부 다 믿으시면 됩니다. 네. 왜? 법관들 출신이니까 법관들 출신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을 수사한 게 아니라 혹시 내란 먼저 수사한 거 아닌지 나는 의문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거는 상급 법원에서 한번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기현 판사가 써놨지 그 사람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측이 주장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꼭 국민 여러분 알려드릴 거는요. 이거는 고발장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고발장? 직권남용 고발장.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일으킨 고발장. 그래서 직권남용 고발장이 들어왔고 거기에 더하기 내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에 의하면 직권남용을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서영교랑 한편이어서 다행이에요. 이 누나하고 척척 써봐. 다 정리했어요. 자, 감옥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 저희가 대검에 갔잖아요. 대검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원님 기소할 때 저희가 경찰 자료 그리고 저희들 자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두 의원님들 보고 지금 광화문으로 달려오고 계신다는 분들이 강화문으로 많습니다. 오세요. 자, 그 시민들이 자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검찰한테 맡겨두면 안 되고요. 헌법재판소한테 맡겨두면 안 되고 경찰한테 맡겨주면 안 되고 이 용산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라고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우리가 지금 지켜내야 됩니다. 자, 감옥에 갔더니 배울 게 많더라. 성경도 많이 읽었다. 나 그거 안 믿어. 나 윤석열만 못 믿겠어. 그런데 감옥에 가서 먼저 구속됐던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서 양승태하고 임종원 두 사람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박균택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처벌하려고 노력하다가 네. 지금 사법농단 실패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농단 수사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맞는 일을 언제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게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 짓을 했던 것이고 또 자기한테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사건을 했고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어느 검찰총장을 그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앤다고 하니까 부장검사 시절에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검찰총장이 창피해서 사표를 내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때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났던 검찰총장 거기가 검찰 동호회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풀려났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정의관념이라는 것도 없고 항상 시류에 따라서 네.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 유명해지는 데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네. 참 뭐 도대체가 양심, 기준, 상식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없을까? 이렇게 말이 안 될까? 이런 아무 생각- 기준이 없고 예.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네. 이걸로만 판단하면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박균택 의원님 먼저. 예, 지금 요새 하도 이상한 일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님들도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은 마음이 크신 거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 그럴 분들 아닙니다. 네. 그래도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하도 내란의 옹호 세력들이 뿌리가 깊고 저렇게 집단적이고 무대보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또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상식을 갖고 응원을 하면서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집회 현장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네. 또 SNS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 말하는 거를 검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예, 지금 강화문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강화문으로 와주세요. 강화문으로 와주세요. 헌법재판관들은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구구들이 흔들어대면 약해집니다. 구구들이 흔들어대고 윤석열이 흔들어대고 그 잔당들이 흔들어대면 국힘이 흔들어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한 목소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곳곳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확실하게 파면시키고 윤석열은 확실하게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해서 벌 받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은 사퇴시키고 탄핵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건희는 소환해서 처벌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어 이제. 자, 지금까지 서영교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네. 가세요. 얼른 가세요. 네, 네. 아이고.